2012년도 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국사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무덤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무덤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부터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되는 계급사회인데 이 당시의 지배계급, 이 지배층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막강한 정치 권력과 막강한 경제력을 반영하는 무덤. 그 무덤이 뭐냐? 고인돌입니다. 사실 청동기 시대에는 이 고인돌이라는 이 무덤하고 꼭 기억해 두실 거는 반달돌칼이라는 게 있어요. 반달돌칼. 모양이 반달 모양 같이 생겼고요. 여기 구멍이 뚫려서 여기 구멍으로 끈을 묶어서 이렇게 손에 끼고 곡식 수확에 이용했던 곡식 수확용 돌로 만든 칼, 돌칼입니다. 요게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과 유물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8조법의 내용이다. 이 법률이 시행됐던 국가는 8조법을 가지고 있었던, 현재 3개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아무튼 이 8조법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국가는 고조선이라는 국가입니다. 우리 고조선은 8조법과 더불어 기억해 두실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배경이 청동기 배경의 재정일치 사회였고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였고, 첫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란 얘기는 동으로 만든 검인데 청동검이란 얘기지요. 모양이 비파형 모양같이 생겼던 칼입니다. 뭐 싸움용은 아니고요. 요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지역이 과거에 고조선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이죠. 그 정치적 지배자를 표시하는 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3번입니다) 다음 업적을 남긴 신라왕은 이렇게 나오는데 신라의 여러 왕들이 나왔네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화랑도도 중요하지만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순수비를 세웠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거네요. 자, 한강 유역을 차지한 순서는 먼저 백제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해요. 원래 백제의 그 도읍지가 원래 처음 출발이 한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5세기 누가 장수왕 때 한강 남한강까지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왕이 뺏었고요. 이게 6세기 신라의 진흥왕 때 이르러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4세기 정도가, 물론 4세기 전에도 갖고 있었지만 근초고왕 이때가 최 그 전성기고요. 5세기 고구려는 5세기 장수왕 때, 그리고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가 최고 전성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뇌물, 이거 마리간입니다. 정식 조칭은 뇌물왕이라는 용어보다는 뇌물 마리간이라 하셔야 되는데, 마리간, 대군장 이런 뜻이죠. 여러 가지 그 군장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고요. 지증왕은 그 우상고, 지금 울릉도 지역을 통합했던, 그래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뭐 근거에 굉장히 초에 와 있는 왕이죠. 이 정도만 뭐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게 어떤 전투냐 이렇게 문제 나오네요. 645년 고구려하고 누구랑 붙은 나라입니까? 당나라랑 붙은 나라예요. 중국은 당나라 이전의 나라가 수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개념은 수나라 당나라 이후에 또 사건들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웠던 전투가 안시성 전투입니다. 정서에는 없지만 뭐 양마춘 장군이 싸웠다는 뭐 일설도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어서 그런데 안시성 혈투예요. 이 안시성 싸움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살수대첩은
여기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 때의 침공 때였고요. 그 당시 맞서 싸운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과 우문술 이렇게 보통 형제들 간에 쳐들어온 수나라 별동대들을 살수해서 크게 무찔렀던 사건이죠. 그리고요, 매서성 싸움은 요거는 나당전쟁 때 있었던 전투입니다. 뭐 기벌포 전투와 더불어서 나당전쟁이라고 하면은 원래 백제가 660년에 멸하고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리고 난 뒤에 신라하고 당나라가 전쟁했던 게 나당전쟁이죠. 그때였고요. 귀주대첩은 고려 때인데 이거 고려 거란족이고요. 거란족이 우리나라에 한 3번 정도 침입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 3차 침입 때입니다. 강감천 장군이 무찔렀던 그 사건이죠. 다음 5번입니다.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대조영이 698년에 세웠다. 해동성국 어느 나라입니까 이거? 발해라는 국가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 맞고요. 당나라 제도 문물을 수용했다. 뭐 삼상육부제라든지 아니면 주작대로 뭐 이런 것들은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게 맞습니다. 골품제. 이 골품제는 발해 게 아니고요. 이거는 통일 신라 또는 신라 시대 거예요. 이 신라 시대 때의 골품 제도는 일상생활과 특히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육두품 세력들이죠. 육두품 세력들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인한대항 같은 독자적 연운도 사용했고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했던 국가,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국가 발해입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신라 말기의 상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선정, 신라 말기에 유행했던 종교는 교정이 아니라 선정이었고요. 지방 세력이 성장했다. 그들이 뭐라고 스스로 호적. 이 호적들이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왕건이고요. 왕건이 결국 고려를 만들게 되지요. 농민들이 분기가 일어났다. 맞습니다. 전제 왕권이 강화되다. 이거는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느 시대든 밝히는 왕권이 강화될 일은 없습니다. 왕위 정탈전이 심해져 가지고요. 왕이 쉽게 보통 2, 3년마다 왕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몽골 침입을 물리칠 목적으로 현재 합천 해인사에 있다. 뭐죠? 예, 8만 대장경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몽골하고 관련된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은 불타 없어졌지만 경주에 있었던 거죠. 황룡사 구층 목탑. 황룡사 목탑. 이 목탑은 황룡사 탑은 현재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요거하고요. 상정 고금 예문은 문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렇고요. 직지심체 유절 일명 과거의 직지심경이라 불렀던 거는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죠. 활자본.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무구정광대 다란이 경은 이 통일신라 시대 때 복판 인쇄물이죠. 이 연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세계 최초인지 여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인정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직시심체 유절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 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5품 이상의 관리들한테 받을 수 있는 직이고요. 음서제도와 더불어 귀족, 여기서 말하는 귀족은 문벌귀족이죠. 예, 고려시대는 문벌귀족이라는데 문벌귀족의 이유가 무가가 없어서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이들한테
주어진 토지, 예, 그 토지가 공음전입니다. 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 음서제도하고 이 음이 그늘음자 쓰는 요 제도가 공음전과 더불어 음서제도가 고려시대의 문벌귀족들에게 그들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로 진출하는 방법 음서제도하고 그들이 갖고 받았던 토지 공음전 이것 때문에 대대손손 그 부가 부유함이 유지될 수 있었죠. 요거랑 더불어서 좀 기억해 두실 거는 일반 개인 토지가 있었어요.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 그 토지를 우리가 백성민자를 써서 민전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군사 조직은 최씨 무신정권과 관련된 군사 조직이다. 몽골하고 끝까지 항대했다. 뭡니까?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해서 만들어진 부대죠. 아무튼 거기 특히 이제 신의군이라는 부대는 몽골한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대라. 그래서 이 몽골하고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부대입니다. 그래서 삼별초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도 좀 중요한 부대는 요 1번에 나오는 이 별무반입니다. 별마는 역시 고려시대 때 부대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윤간의 건의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어디적 초벌을?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 별무벌입니다.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죠. 구성. (1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적에 해당되는 것은 고려의 독창적 기법이다. 전세계적으로 고려만의 방법이다. 표면을 파내고 그 안에 백토, 흑토를 치운 뒤에 무늬를 새겨 만들었다. 자, 상간창조입니다. 그림이 다 잘 나왔는데 고려시대면 상간창조만 기억해 두셔도 되겠지요.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능과는 조선 정치기구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왔네. 관리감찰과 더불어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3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3사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합쳐서 3사라고 합니다. 2사라고 하면은 요 두 개를 말하는 거고요. 3사라 하면 홍문관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주로 관리들의 잘못한 거 역할을 잘 보시면 되면요. 이 가운데 글점을 잘 보시면 돼요. 헌하면 뭐 군인들 헌병처럼요. 이 감찰기관입니다. 지금의 이제 상황 보면 검찰 이 정도 그룹 생각하시면 되는 게 관리 감찰을 했던 게 사헌부고요. 이 사관원의 간은 이 간쟁을 담당했어요. 왕인이나 왕들이 뭘 할 때 그 일이 돼서 된다 안 된다라고 논쟁하던 거, 그리고 왕하고 서연 담당하는 뭐 이런 것이 사관원이었고요. 홍문관은 문 말 그대로 공부하던 곳이다라고. 그러니까 언론 문서와 관련된 곳, 이 홍문관이다. 이게 성균관은 전 조선시대 때 최고의 국립교육과 교육기관이죠. 여기 말고 집현전이라고 있었죠. 집현전이 혹시 뒤에 이렇게 집현전이 홍문관으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집현전 중간에 이제 폐지될 때 있었죠. 그 이후의 사건 홍문관입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서 외적인 침입에 대해서 했던 시설. 무슨 제도랍니까? 봉수제도라고 합니다.
산과 산 사이에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 이제 연기등이 올라오면 여기서 다시 연기 피고 이게 이제 서울 지역으로 하면은 서울 지역 목멱산으로 모이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이 연기나 또는 횃불의 개수를 보고 지금 무슨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서 무슨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 뒤에 이제 말 타고 오는 파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사건을 좀 알게 되죠. 요거랑요. 좋은 제도는 조세 등을 운반하는 제도예요. 주로 배로 통해서 운반하는 제도고요. 상피제는 피한다라는 거예요. 피한다. 뭘 피한다? 서로 피한다. 뭘 피한다는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 천안 출신이다. 근데 이 사람이 천안 지방에 사또로 부임하면, 물론 천안 지방에서 그 당시 사또가 없었습니다만, 천안 지방으로 사또로 부임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지역 사람로부터 너무 잘하니까 청탁등이 너무 청탁등을 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기가 좀 곤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형제지간에 아니면 가까운 친척지간에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봐주는 경향들이 강해져. 이런 것을 서로 피한다. 그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상피제도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설명했던 조선시대 법전은, 자, 조선시대 유명한 법전은 경국대전이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 반포된 조선의 통치 기본 법전입니다. 경국대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번이요. 다음에 해당되는 성리학자가 누구냐? 인간의 심성을 주로 많이 연구했고 일본 성리학의 영향을 줬고 저서로는 만든 책으로는 주자서 저려 또는 성학십도 등의 책을 썼던 인물 이황이라는 사람. 우리 그 지폐 1,000원짜리 1,000원에 나와 계신 분이죠. 이황입니다. 15번입니다.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에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화폐 하면 뭐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유명한 화폐죠. 상평통보. 조선 후기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됨에 따라서 상공업이 민영수공업이죠. 상공업 등이 널리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조선 후기 신분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나타났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몰락했죠. 조선 후기는 돈이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중인들이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다. 이게 틀렸습니다. 부자 농민은 양반의 신분 사기도 해였고 노비 중에서 신분이 해방되는 경우 있어. 뭐로요? 돈으로. 공명처 또는 납속책 등의 방법으로 돈 주고 양반 신분도 살 수도 있었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어느 시대야? 조선 후기. 이유는요. 임진왜란 때 나라가 너무 황폐해지다 보니까 국가재정이 어려웠고 국가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됐었죠.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조선 후기 화가는 누구냐? 백성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고요. 특히 유명한 소탈하고 익살적인 필체, 대표적인 그림 서당도. 하나이가 이제 매를 맞고 있죠. 이렇게 서당 훈자선님한테 이런 그림, 씨름하는 그림, 이런 그림 그리는 인물 김홍도입니다. 화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안견이라는 인물은 조선 후기 화가는 아니에요. 조선 초기 때 화가입니다. 대표적인 그림은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정서는 시험에도 좀 잘 나오는 거죠. 조선 후기 작가로서 진경산수화 기법을 창안했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그림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등이 있죠. 다음 신윤복 이분은 여성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그래갖고 미인도 또는 단어풍정
다뤄온 날 그 여인들이 머리를 감고 그걸 몰래 그 훔쳐보시는 꼬마 스님이라고 해야 되죠. 꼬마 스님 두 명이가 있는 요 특이한 그림이 있습니다. 단어 풍경. 이런 것들이 특히 여성 그림을 많이 그렸던 신윤복, 그리고 김홍도. 여기와 더불어서 조선 후기는 이름 없는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 민화가 많이 했습니다. 민화, 판서리 이런 것들은 서민의식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홍산 내용물의 정책은 이렇게 나오는데, 병인양요 어느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까? 프랑스죠. 우리나라에서 외교 정서를 뺏어갔죠. 다음 신미양요는 말 그대로 뭐 꼭 그렇지 않은데 그 밑자는 아닌데 미국하고 관련된 나라입니다. 척가비로 관련됐다. 이거 뭡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게 척가비 관련이죠. 최근에는 홍산되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는 척가비 관련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 과거에는 세국 정책이라 불렀던 것이 좀 시험에 조금 나오네요.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같은 개혁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는 이렇게 한글로 된 신문, 이게 무슨 신문이에요? 독립신문이라는 거야. 뭘 개최했고?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했다. 자, 어느 신문입니까? 독립협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서재필. 이 다음에 신민회하고 신간회 좀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신간회는 그 일제시대 이전의 단체입니다. 통감부 시대의 최대 비밀단체고요. 이 사건은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해체되는 겁니다. 다음 신간회는 이건 일제시대 때 좌익과 우익이 합쳐던 최대의 그 반일단체였었죠.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김옥균이라는 인물 나왔고요. 3일 만에 실패했다. 이걸 3일차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뭐라고 그러는 의미가 갑신정변입니다. 이모군란은 말 그대로 군인들이 난립힌 거고요. 이모년에 동학농민운동은 동학을 창시한 인물은 최재우고요. 동학농민운동이 이 당시에 된 거는 전봉준이라는 전주화약 이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농민군들이 서울로 진출했던 사건들이죠. 물론 그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패해서 물론 실패를 했지만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경제적 구국운동은 이렇게 나오는데, 빚 1300만원 갚자. 요 일제시대 이전이에요. 1917년인 거 보면 1910년에 일제시대부터 시작이니까. 이 신문 유명한 신문입니다. 메델 양기택, 영국인 메델하고 양기택 한 분이 만들었던 신문이요. 대한매일신보. 뭐 일설에 의하면 조선인과 걔는 들어오지 아니 일본인과 걔는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었는데, 아무튼 이 항일단체 신문이었죠. 대한매일신보. 뭐냐면 대구에서 시작됐죠. 예, 사상돈. 대구에서 시작 국채보상운동이에요. 황무지 개간 반대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그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일본으로부터 황무지 개간 요건을 일본 애들이 요청했는데 반대했던 단체고요. 아, 물산장려는 중요한 단체죠. 1923년이고요. 평양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 물건을 쓰는 것보다는 국산품을 쓰면은 그걸 기반으로
민족 자금이 마련되고 민족 자금을 마련을 가지고 뭐 좋은 일에 써보자는 그런 운동이었죠. 물론 실패를 했지만 평양에서 1923년입니다. 시기적으로. 이거는 일제시대 때 물선정리 운동이고요. 이거는 일제시대 이전 겁니다.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이죠.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차에서 항일 학생 간에 충돌 생긴 문제고 충돌 사건. 그 일본인 학생이 그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달이 돼서 된 그 양국 학생들 간의 충돌 싸움이었죠. 아, 광주에서 있었던 뭡니까? 1929년이죠. 광주 항일학생 운동입니다. 1926년에 있었던 그 60만 세 운동은 이거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의 인산날, 그러니까 순종의 그 장례식 날 그 만세를 다시 한번 외쳤던 그 운동이죠. 네, 이 정도만. 자, 23번입니다. 자, 김저진 장군 나왔네요. 김저진 장군의 그 부대 이름 북로군정서군 무슨 전투죠? 예,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 저기 그에 같은 거 여기 봉화전 전투. 야, 물론요. 김자진 북로군정서군 청산리 득점 중요하죠. 외워두시고요. 요것도 좀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봉화전 전투요. 그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고요. 대한독립군이라는 그런 부대입니다. 두 전투 때문에 일본 애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 네, 그 당시에는요. 다음 24번입니다. 6.25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북한군의 기습으로 남침 시작됐고요. 육군과 국군이 인재상력 적절 맞고요. 답 3번 일렀죠? 중국군 소련 기획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상가족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북 정책을 실시한 정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 정상회담 언제죠?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경의선을 연결했던 서울과 의주까지 연결했던 고요. 김대중 정부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뒤에 있었던 사건이죠.